여러분들은 영어의 분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분사는 형용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유지한 채 형용사 자리에서 쓰이는 비정형 동사이다 라는 설명에서부터 형용사이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라는 설명도 있고 동사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준동사의 한 형태이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동사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한국에서 문법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분사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고 현재 분사는 V-ing 형태로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V-ed의 형태로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한자어 분사에서 분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누어져 있다. 분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participle입니다. 어원적으로 part, 부분을 take, 취하다, 공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한쪽은 나누어져 있다 라고 파악하고 다른 한쪽은 공유하고 있다 라고 바라봅니다. 동서양의 다른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영어 문법의 한자 용어들은 일본식 한자어들의 잔재들입니다. 따라서 같은 한자어이더라도 일본과 한국에서 그 쓰임에 있어서 문화적인 뉘앙스가 달라서 한국인들은 영어 문법의 한자 용어들을 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participle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participle은 어원적으로 part, 부분을 take, 취하다, 공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의 부분과 형용사의 부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동사의 어떤 부분과 형용사의 어떤 부분이 공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시작은 동사입니다. 어떤 동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동작으로 인한 어떠한 상태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어떤 동작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마지막 모습은 형용사입니다.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공유, 무언가 적절하게 잘 나누어 가진다라는 느낌보다는 동사의 내적인 성질을 형용사라는 외적인 포장지가 잘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에서 어떠한 상태는 형용사로 나타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영어는 잠자고 있는 아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sleeping이라는 단어 형태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의 원칙인 어순에 따라서 표현합니다. A sleeping baby. 부서진 의자가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서진 의자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어에서 어떠한 상태는 형용사로 나타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영어는 부서진 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broken이라는 단어 형태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의 원칙인 어순에 따라서 표현합니다. A broken chair. 영어는 왜 동사인 sleep나 break 형태를 바꿔가며 그 형태에 형용사의 역할을 부여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어떤가요? red, green, blue, big, small, tall, heavy, beautiful, happy, hungry, angry, brilliant, sunny, cloudy, dark, bright.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용사들은 색이나 크기, 모양, 인간의 감정이나 상태, 날씨 등 그냥 주어진,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물론 빨간색 색을 칠해서 빨간색일 수도 있겠지만 red라는 단어는 새빨간 일몰을 보거나 빨간 피를 보거나 그러면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해피의 감정도 헝그리의 배고픔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을 것입니다. sun이나 cloudy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연적으로 주어진 상태들,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작에서의 모든 것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이런 형용사들을 순수 형용사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역사가 시작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것들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러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된 상태를 영어는 분사, 파티시플로 표현하고 한국어는 동사의 어미 활용을 통한 관형어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먹다의 어미가 활용된 먹는, 달리다의 어미가 활용된 달리는 등이 있습니다. 언어는 많이 다른 듯해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영어의 분사는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된 상태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어서 정해진 틀 안에서 표현하는 데 반해서 한국어는 동사의 어미 활용 시 뭐뭐는 이나 뭐뭐 니은 받침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영어의 정해진 틀로서의 분사. 앞서서 제가 얘기한 동사의 내적인 성질을 형용사라는 외적인 포장지가 잘 감싸고 있다는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어의 분사가 어떤 것인가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영어의 분사의 두 가지 형태인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와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가 어떤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이 끝나면 그 행동으로 인해 행동의 주체인 A 또는 주변의 B, C, D가 영향을 받고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상태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A의 행동은 과거가 됩니다.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입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해 A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이를 완료라고 합니다. A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B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B를 기준으로 그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면 이를 수동이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의 의미이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 이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5km, 10km 러닝을 하면 어떤가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달리는 그 연속적인 동작 중에서도 어느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타격을 할 때 투수가 던진 그 빠른 공이 수박만하게 정지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최고조로 달하는 그 순간의 전율이 그 순간을 정지화면처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세상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어는 이러한 순간이 정지된 것처럼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영어는 정지된 것 같은 그 장면 속에서의 그 상태를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로 표현합니다. 순간을 정지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 상태의 표현이지만 주어의 운동 에너지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능동입니다. 순간에 정지된 것 같은 상태에서의 동작 하나하나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생동감은 마치 움직일 듯한 살아있는 그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그런 생동감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진행이다 외우지 마시고 그 순간의 상태에 움직일 듯한 생동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거 분사는 과거의 행동이 누적된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므로 적분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누적된 행동으로 인한 상태의 변화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완료 또는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현재 분사는 행동 안에서의 그 순간의 상태를 표현하므로 미분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주어의 행동이므로 능동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진행의 의미입니다.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는 인테그럴 행동 DT, 시간에 따른 행동의 누적.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는 행동 프라임 DT, 특정 순간의 운동 에너지. 이제 우리는 분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문법책에서는 분사를 대놓고 형용사라고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The window is broken. 이 문장은 수동태의 약속된 형태인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의미를 가지는 lexical verb, 어휘 동사와 문장 안에서 의미를 살짝 더해주거나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auxiliary verb, 조동사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영어의 동사의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가지는 lexical verb, 어휘 동사가
문장 안에서 쓰였을 때 그 동사가 문장 안에서 주된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의미로 메인 버브, 주된 동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본동사로 번역합니다. 이건 역시 일본식 영어 문법 용어의 잔재로서 같은 한자이지만 그 쓰이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메인 버브, 주된 동사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를 느끼는데 편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의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서의 뜻은 exist, 존재하다 입니다. 비동사를 메인 버브로 본다면 the window, 창문이 is, 존재한다, broken, 과거분사, 형용사, 어떤 행동의 누적으로 깨어진 상태, 창문이 자신을 깨뜨리진 않았을 테니 수동의 의미입니다. 과거분사, 형용사가 이 형식 문장의 주격보호 자리에 위치하므로 문법적으로 타당하고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The baby is sleeping. 이 문장은 진행 시제에 약속된 형태인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비동사를 메인 버브로 본다면 the baby, 아기가 is, 존재한다, sleeping, 현재 분사, 형용사, 자고 있는 어느 순간의 에너지를 정지된 상태처럼 표현합니다. 능동이고 진행입니다. 현재 분사, 형용사가 이 형식 문장의 주격 보호 자리에 위치하므로 문법적으로 타당하고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I have lost my wallet. 이 문장은 완료 시제에 약속된 형태인 have 플러스 과거 분사가 쓰였습니다. have는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 가지다의 의미입니다. have를 메인 버브로 본다면 I, 나는 have, 가진다, lost, 과거 분사, 형용사, 잃어버린, my wallet, 내 지갑을, 잃어버린 내 지갑을 가지고 있다. 지갑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의미는 이해가 가지만 무언가 살짝 어색합니다. 고대 영어에서 완료 시제는 5형식의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I have my wallet lost. 나는 가진다, 내 지갑을 잃어버린. 지금은 살짝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I have lunch eaten. 나는 가진다, 점심을 먹어진. 이 경우는 뭔가 살짝 어색합니다. 먹어진 점심을 가진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먹어줬으면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가져?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5형식의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A horse has arrived. 말이 가진다, 도착한 상태를. 위의 문장에서는 wallet, lunch 등 목적어를 소유하는 의미로 have를 이해했지만 이 문장은 have가 소유할 목적어가 없습니다. 도착한 상태를 소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과거분사, 형용사를 목적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문법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고대 영어에서 have의 가지다 라는 의미를 유지했을 때 표현이 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의 딜레마를 현대 영어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라는 완료 시제의 틀을 이용해서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I have lost my wallet. I have eaten lunch. A horse has arrived. 그 과정에서 언어학자들은 렉시컬 버브, 어휘 동사로서 have의 가지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auxiliary 버브, 조동사의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형용사였지만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 주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메인 버브로 해석합니다. 언어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므로 어떤 언어이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예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다가 지금은 짜장면, 자장면 둘 다 표준어입니다. have는 auxiliary 버브, 조동사로, 과거분사는 메인 버브, 주된 동사로 타협됨에 따라서 문법적인 통일성의 차원에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진행 시제와 수동태의 약속된 형태에서도 분사의 메인 버브, 주된 동사의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The baby is sleeping, The window is broken 이 두 문장은 주어, auxiliary verb, 조동사, 메인 버브, 주된 동사, wasn으로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어민들의 주류의 설명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분사를 형용사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두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분사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아이를, 깨진 창문을, 잃어버린 지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사에 대한 더 많은 얘기들은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수동태, 명사 수식, 분사 구문 등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성질을 포장하고 있는 형용사의 모습.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는 인테그럴 행동 DT, 시간에 따른 행동의 누적.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는 행동 prime DT, 특정 순간의 운동 에너지. 여기까지 영어의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